14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사업 적정성 재검토 이후 지연된 사업 보상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 수문 2개를 번갈아 여는 교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현재 해수 유통 방식이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수협 4곳 가운데 1곳꼴로 부실 우려나 경영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박 중독 환자가 갈수록 느는 가운데 젊은 층 증가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가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20대와 30대, 40대도 2.2배씩 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잼버리 사태 이후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과 지연된 사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새만금 사업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사업 적정성 재검토 과정에서 공항과 철도 등의 SOC 사업이 8개월 이상 지연됐다며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새만금 기본 계획에도 들어가고 예타도 통과해서 예산을 받은 사업을 이렇게까지 방해했다면 점검한 최초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재점검에 법적 근거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지체되면서 자체점검 때문에 관리비나 금융이자 등의 많은 손해가 있었죠.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감장 참여 의원들은 지연된 새만금 사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전북도 연계 방안도 국토부에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까지 말씀하셨다는 게 과연 이렇게 SOC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속도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국토부가 강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내년 예산과 함께 어떤 식으로 전북도와 함께 SOC에 대해서 속도를 더 높일 수 있겠습니까? 국토부 관계자들은 사업 적정성을 검토해 19가지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6개월가량은 도로는 단축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었고요. 관련 부서에서 준 예산은 충분히 반영을 시켰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혹시나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도 열심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가사업인데 국가 스스로 기간을 지연시킨 면이 있다며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새만금 현장을 직접 돌아보시고 그 현장에서 느끼시는 그런 마음들을 앞으로 국정에 잘 반영해 주셔서 새만금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의 가장 큰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도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전북 도민들의 좌절감과 박탈감은 여전히 높은 상황. 여야 의원 모두 지연된 시간을 회복할 수 있는 사업 단축안과 추가 예산 배정안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정부가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 방조제 수문 2개를 번갈아 여는 교호 운영을 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은 지난 28일 새만금호 내 10개 지점에서 수질 조사를 한 결과 표층부의 경우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 즉 용준 상소량이 10ppm으로 양호한 상태였지만 수심 5에서 6m 아래 지점은 생물이 살 수 없는 무산소 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유는 애초 정부가 하루 2번 수문을 열겠다고 했지만 실제 30일 가운데 20일 정도만 수문을 열고 있고
새만금호 수위를 방조제 바깥쪽 해수면보다 1.5m 낮게 관리하다 보니 해수 유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물이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수협 4곳 가운데 한 곳꼴로 부실 우려나 경영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제와 부안, 군산, 대하와 회원을 지역구로 둔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수협 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수협 91개 가운데 부실 우려나 경영관리 대상 조합은 모두 24개로 전체의 26%에 달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역 수산업의 근간인 지역 수협이 무너지고 있다며 수협 중앙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모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박 중독 환자가 갈수록 느는 가운데 젊은 층 증가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박 중독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700여 명으로 5년 전인 2018년 1,200여 명보다 2.2배 증가했습니다. 10대가 65명에서 167명으로 2.6배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20대와 30대, 40대도 2.2배씩 늘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작가가 어린 시절 자주 들렀던 전남 장흥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의 고향 장흥군은 전국 최초로 문학관광 기행특구로 지정된 곳인데요. 한승원 작가와 이청준 작가 등 다수의 현대문학 작가를 배출한 곳이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한강 작가의 아버지이자 장흥을 대표하는 소설가인 한승원 작가. 그의 작품이 전시된 한승원 문학공원이 장흥에 있습니다. 이를 비롯해 한승원 작가가 작품 활동과 후배 양성에 힘쓰고 있는 해산토굴과 장흥 출신 작가들의 역사와 책을 소개하는 청관문학관 등 다양한 문화유산 자원을 활용한 전국 유일 문학관광기행특구가 바로 장흥입니다. 장흥군은 병신과 머저리, 서편제를 쓴 한국 문학의 거장 이청준 작가를 비롯해 아제아제 바라아제, 초이를 쓴 한승원 작가 등 현대 문학 작가들을 배출한 곳.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장흥이 주목을 받으면서 지역 문학인들이 더욱 큰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장흥은 문학인들이 워낙 많은 곳이고 송기숙, 한승원, 이청준, 이승우 등이 이미 노벨상 반열에 올랐던 분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뜻밖의 좀 더 한 세대 더 어린 한강 작가가 쾌거를 올린 것 같습니다. 장흥군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예산 400억 원을 들여 65만 7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문학관광기행특구를 조성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문화, 예술, 관광 르네상스 도약의 해로 선포해 다양한 문화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정남진 해안문학길과 연계한 정남진 은하수 로드 관광 명소를 조성하고 옛 장흥교도소 문화복합예술공간을 마련합니다. 또 지역 문학인을 발굴하기 위해 장흥문학상과 장흥문학제, 이청준 문학제 등 다양한 문학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승원 한강 부녀작가 기념관 건립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인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하신 쾌거를 이룬 한강 작가님의 문학적 뿌리가 우리 정남진 장흥인 만큼 한승원 선생님과 한강 작가님의 가족 문학관 건립을 검토해서 앞으로.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에 장흥의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이때 장흥군이 문학관광특구로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 경제와 문학관광 활성화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검찰이 새벽 시간대 대학가에서 여성 2명을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4일 전주지법 심리로 열린 28살 A씨의 강도 살인 미수와 강간 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도 함께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전북대학교는 도내 대학생들에게 도서관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 도서관을 이용할 대학생들은 전북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제 가입 후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승인받은 대학생들은 자료 대출과 열람실, 그룹 학습실 등 도서관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도서, 또 문화 프로그램이나 책 배달 서비스 등도 허용됩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2026년 전북 지역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다자대결 구도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10월 16일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가 정치권의 예상과 달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3파전으로 진행되고 지난 19대 남원 순창 임실지역구 의원을 지냈던 강동원 전 의원이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고 하는데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영광이 민주당의 절대 텃밭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현재 흐름은 영광군수 재선거 결과를 떠나 차기 지선에서 전북 등 호남권 정치판이 요동칠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일당 체제의 독주가 예상됐던 전북 지선 흐름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각 당의 공천 방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는데요. 정치권은 벌써 민주당의 전북 지선 후보 공천이 현 당헌 단규대로 무조건 상향식 공천이 아닌 본선 상대에 맞출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후보 경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지층 분열 등 경선 효율증 차단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민일보는 전북의 14개 기초단체장 중 최소 5개에서 6개 지역이 경선 없이 민주당 공천자가 결정될 것이라는 정치권 내 관측도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14일 영상 간부회의를 열고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각 부서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시장은 국회 예산 단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각 부서가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줄 것을 거듭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 확보가 정읍시 미래 발전에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석환 정읍시의원은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정읍역 이름에 내장산을 덧붙여 기재해 홍보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기준 정읍역에서 승하차한 사람은 약 140만 명으로 정읍역 이름에 내장산을 함께 적는다면 큰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지명위원회 개최 및 부기복무 응모 등의 검토와 행정 절차에 긴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병기를 이루어냈을 때 효과를 드린 노력에 여러 배에 달할 것입니다. 김 의원은 정읍시의 내장산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 있도록 시정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도내에 확산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고창군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고창군은 지난달 초 흥덕면 일대의 소나무 시료 채취 검사 결과 산림청으로부터 소나무 재선충병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긴급 중앙방제 대책회의를 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고창군은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지로부터 반경 2km 내에 있는 소나무류 반출을 금지했습니다. 임실 성수단 산림휴양관이 지난 11일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임실군은 휴양관 인근에 30억 원을 들여 야영지원센터와 야영시설 등을 조성한 가운데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식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